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6장의 그 연습 문제 17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보니까는 뭐 일종 오류는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는 표가 하나 나오죠. 그 표를 한번 우리 보도록 할게요. 그 표를 보니까는 거기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이제 부실한 기업이 모두 10개고요. 정상인 기업도 10개네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20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하는데, 예측을 한 결과, 이제 부실한 기업은, 8개로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실한 기업은 8개 나왔는데, 잠깐, 요 8개는 이게 뭡니까, 8개는? 부실한 기업을 실제적으로 부실한데 부실하다고 예측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부실로 예측했으니 부실로 예측했으니 당연히 정확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일종 정확성이라고 합니다. 일종 정확성. 그런데 부실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측을 했더니 정상으로 예측한 겁니다. 그게 2개나 되는 거죠. 요거는 뭐냐면 부실인데 정상으로 예측한 겁니다. 이런 거 우리는 제1종 오류라고 합니다. 제1종 오류. 자, 그러면 그 제1종 오류는 몇 %입니까? 이거 보시게 되면 부실한 기업은 모두 10개거든요. 10개인데 2개를 갖다가 정상으로 판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2니까 20%죠. 따라서 제1종 오류는 2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번의 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정상인 기업이 10개인데 예측을 했더니 부실하다고 예측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정상인데 부실하다고 예측한 거잖아요. 이런 거 오류죠, 오류. 이런 거 우리는 2종 오류라고 합니다. 2종 오류. 자, 2종 오류는 몇 %입니까? 정상이 10개인데, 10개 중에, 정상이 10개인데 예측을 했더니, 그 중에서 7개는 정상으로 했는데 3개를 부실하다고 예측한 겁니다.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부실하다고 예측한 거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는 계산하면 30%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종 오류는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요거 정상이 10개인데 정상은 7개로 예측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요거 같은 경우는 정상을 정상으로 예측한 거니까 맞게 예측한 거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2종 정확성이라고 합니다. 2종 정확성. 예. 그래서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좋은데 문제가 되는 것은 오류잖아요. 오류. 1종 오류, 2종 오류.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사회적 비용이 더 크냐, 어떤 게 더 심각하냐면 1종 오류가 더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약을 갖다 예를 들어 본다면 먹어도 되는 약인데 정상적인 약인데 먹으면 안 된다라고 예측한 겁니다. 오류죠. 오류긴 한데 먹어도 되는 건데 먹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럼 뭐 안 먹으면 마는 거죠, 뭐. 예. 안 먹으면 뭐 마는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먹으면 안 되는 약인데 먹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먹으면 안 되는 약을 먹어도 된다라고 했으니 먹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게 그래서 이제 2종 오류보다 1종 오류가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볼까요? 예측 정확성은 그랬습니다. 자, 예측 정확성 같은 거는 부실한 기업과 정상인 기업 다 합한 게 20개죠. 20개 분에 정확하게 예측한 것은 부실한 기업을 부실로 예측한 게 8개, 정상을 정상으로 예측한 게 7개. 따라서 정확하게 예측한 것은 8개하고 7개를 더한 바로 15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 20분의 15가 되니까 7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성은 7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번의 답은 3번이 되죠. 자, 20번. 기업 부실 예측 모형에서 제1종 정확성과 제2종 오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20번의 그 3번을 보시면 제1종 정확성은 실제 부실기업을 예측하는 정도이며 제2종 오류는 정상 기업을 부실기업으로 판단하는 오류이다. 네, 얘가 여기서 이제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금. 예, 여기서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읽어보시니까 20번의 답이 3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20번 문제는 굉장히 그 문제가 좀 길어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요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지금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20번의 답은 3번이고요. 21번. 그 유동부채가 100억이고 비유동부채가 200원일 때 옵션 가격 결정 모형에서 부도점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그게 참, 요 21번이 좀 완전히 지엽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부도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그 부채의 그 장부 가치하고 자산의 시장 가치 요 거리를 갖다 부도거리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부도거리입니다. 요 거리를 부도거리. 부도점은 뭐냐? 부도점 여기죠. 부도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도점을 구하라고 하는 건데 우리 교재 167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67페이지 네 번째 줄인가요? 거기 보시게 되면 부도점은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유동부채 더하기 0.5 곱하기 비유동부채로 측정한다. 그러니까 유동부채가 100억이라고 했고 0.5 곱하기 비유동부채는 200억이라고 했으니 요거 갖다가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200억이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1번의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실무에서 이렇게 구하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제 좀 지엽적이다 이렇게 본 거죠.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고요. 자, 22번. 로직 분석과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을 이용한 부실기업 예측의 공통점은 그랬습니다. 로직 분석도 책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크게 설명은 없습니다만 특징만 알아둔다면 로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산 확률로 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업의 도산 가능성을 도산 확률로 표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옵션 모형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은 바로 지금 여기 그린 게 바로 옵션 가격을 이용한 기업 부실 예측 모형이죠. 바로 이 부도거리. 예. 그래서 부도거리를 통해 가지고요, 부도 확률을 갖다가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뭐 기초자산가 X가 있을 때 요것이 자산의 시장 가치가 부채의 장부 가치보다 뭐 작을 확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옵션 모형인데 22번 그래서 공통점은 뭐냐? 보기 2번 보니까 22번에 보기 2번 보니까 부도 가능성을 확률로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다 확률로 표시했잖아요. 확률로. 그래서 22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23번, 3번. 뭐 영업활동 현금으로는 140억, 단기 차익금 80억, 이자 비용 20억일 때 현금 보상 비율은 얼마냐라고 했는데요. 우리 요거는 이제 158페이지 보시면 공식 하나 나옵니다. 현금 보상 비율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현금 보상 비율에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뭐 나오는 어떤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보게 되면 23번의 이제 답이 이제 3번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4번이 2번. 24번이 2번이 아니라 24번은 이제 보니까는 답이 2번입니다. 딱 보니까. 우리가 이제 로직 분석을 보시면요. 이 로직 분석 같은 경우도 그게 크게 솔직히 교재에서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이제 설명이 이제 없어요. 없고, 우리가 이제 166페이지 보면, 그 박스 6-3. 보면 이제 로직 분석을 구하는 그런 어떤 식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 식에 대한 어떤 정확한 어떤 자세한 어떤 설명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24번 같은 경우는요, 그냥 뭐 문제를 만들어내기 위한 뭐 문제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24번 식을 뭐 로직 분석을 갖다가 분석할 때 쓰는 식이니까 24번의 답은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마쳤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